취준생들을 위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코리아TV 001짜리를 잡아라! 자, 취준생들의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001짜리를 잡아라! 이해솔입니다. 네, 취준생들에게 무한 에너지를 부여해줄 001짜리의 신환경, 네. 청정 에너지 신용환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한 에너지, 청정 에너지를 계속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이 어떤 곳이죠? 단풍 곱게 물든 아라뱃길 보셨죠? 봤습니다. 네. 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로 한국환경공단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긍정 에너지를 마구 전해줄 이분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들어가기 전에 이분들이 왠지 직업병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네. 듭니다. 아무래도 이 네. 생소한 공단일 수 있고 일반 분들이 네. 보기에 뭔가 다른 직업병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뭔가 자연,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어딜 돌아다닐 때마다 굴뚝만 먼저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다른 어떤 건물들이 아니라 굴뚝이 되는 걸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면서 이것이 직업병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아침마다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공단 분들은 뭐 미세먼지 대비해서 다른 뭐 더 보호 장구를 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있나요? 오히려 다른 보호 장구를 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더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남들 것 마실 같아요. 거 많이 마시면 네, 조금 더 마시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분도 지금 머릿속에서 무슨 말을 하지 하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세롱님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팀에서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검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해당 업무는 이제 병원에서 생기는 폐기물들을 담을 수 있는 용기를 검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갈 때마다 여기서 쓰는 것들이 저희 공단에서 검사한 것들인지 보는 습관이 생긴 것 그럼 같습니다. 쓰레기통을 봐야 되나요? 이제 폐기물 쪽으로 네. 1년도 안 되셨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셨고요. 호그님은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는 건 이제 잔류 염소라 해서 소독 냄새가 수도꼭지에서 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네. 항상 수돗물을 맡을 때 수돗물을 한번 틀 때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으셨고 현진님은요? 저는 그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 라돈을 네. 저감 컨설팅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근데 저감 컨설팅이 크게 뭐가 있는 건 아니고 네. 환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공기질이 좋을 때는 항상 집에 환기를 잘 하려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곳의 공기질은 좀 어떤가요? 맡아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왠지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곳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이 공단 어떤 공단입니까? 저희 한국환경공단은 글로벌 종합환경서비스 기관을 지향하는 환경부 산하의 준정부 기관입니다. 2010년도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해서 친환경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기관이고요. 환경 개선, 환경 오염 방지, 또 자원 재활용, 자원 순환 촉진, 또 기후 변화 및 온실가스 대응 관련 업무를 통해서 환경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후 변화 업무뿐만 아니라 대기, 물, 토양, 또 환경 보건, 또 환경 설치 지원 사업 모든 환경 분야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밖에 나가면 하여튼 접하는 모든 게 우리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겠네요. 실제.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 환경 개선 그리고 자원순환 촉진을 통해서 친환경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환경공단에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공단만의 독특한 핵심 가치라든지 비전,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저희가 4개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전문성입니다. 환경 분야 최고의 전문성과 고품질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치와 또 도전성입니다. 통합 환경 관리나 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서 신규 사업 개발과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가치가 있고요. 또 고객 만족도와 청렴도를 제고하는 고객 중심의 가치, 그리고 신기후 변화 체제 및 또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글로벌한 그 가치, 4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가지의 가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렇다면 추구하시는 인재상도 따로 있을까요? 공단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은 사실 이제 어떠한 기준으로 인재를 뽑는 인재를 이렇게 채용? 채용하고 인재상을 갖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각 부서에서 이제 어떠한 직원들을 선호하고 찾는지가 좀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부서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네요. 네, 저희는 특별히 뭐 회사이지 않습니까? 네. 뭐 학교나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일을 잘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일을 잘해야죠. 네, 그 일을 잘한다는 것은 네. 제가 생각할 땐 도구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도구라는 것이 컴퓨터 활용 능력, 또 워드 프로세서, 그래서 또 이제 외국어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저희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남들보다 1시간 일을 할 때 30분 만에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탁월한 그 업무 능력을 가지고 네. 있는 직원이 당연히 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소통할 줄 아는 그 인재여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하는 환경기관이기 때문에 또 대국민 민원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자체, 또 일반 사업체, 기재부, 국회 다양한 업무 유관 단체가 있는데 그 유관 단체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직원 내부의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네. 선후배 관계 아니면 동료 관계 소통할 수 있는 직원이 또 인재라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저희는 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재가 훌륭한 인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갖춰야 되는 것 업무 같아요. 능력, 네. 소통 능력, 청렴성 네. 거기에 이제 핵심 가치까지 꿰고 네. 우리 장 과장님께서 신입사원들 다 직접 손으로 올해 채용 업무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그거에 부합해서 뽑으신 거죠? 뭐 훌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가요? 근데 자꾸 웃음이 신입사원님들 속에서 막 나오는 것 같은데 확실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가치에서 뽑히신 거 맞는 거죠? 예. 뭐 추구하는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분위기를 좀 웜업 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코너 속의 코너 오문 오다! 박수 소리가 큽니다. 이름하여 5글자로 물어보면 5글자로 대답하시오 라는 건데요. 어느 분부터 갈까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께서 너무 잘하시겠지만 좀 긴장하신 것 같아서 신입사원님들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처음에는 괜찮으신가요? 준비되셨나요? 예. 좋습니다. 일단 가볍게 시작합니다. 지금 기분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매우 떨려요. 매우 떨려요. 떨리지만 좋아. 떨리지만 땡 탈락. 자, 현주님 살짝 긴장돼? 살짝 긴장돼. 이렇게 합니다. 과장님 땡 탈락. 자,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호구님 부선의 별명은? 제발 자지 마. 스마일 현진? 네, PR이었습니다. 자, 과장님 거기 누구냐? 거기 누구냐는 거기 뭐죠? 저희 팀장님께서 제 이름을 아직도 잘 기억 못 하셔가지고 거기 누구냐? 이렇게 하시면 제가 팀장님한테 가고 있습니다. 인사팀으로 발령 받으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6개월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누구냐 누구냐. 갑자기 짠해집니다. 네, 현진님 취업 변화 돈을 더 써요. 돈을 더 써요. 더 많이 벌어서 더 쓰는 네. 거죠. 네. 자, 발령 후 변화 장 과장님 출연 왜 했어? 출연 마지막으로. 왜 했어? 네. 부재중 결정? 자, 현진님 공유하려고. 공유하려고. 소통 공유. 좋습니다. 네. 지식 전달요? 지식 전달이요. 전달요. 급박하게 생각해냈습니다. 자, 성우님 동기의 추천. 동기의 어떤 추천. 동기가 추천하셨어요? 앞에 있는 김현진 사원의 추천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진님께 짧게 영상 메시지 앞에 있지만 현진아 고마워. 세롱님 굿 후배 만나?
굿 후배 후배 만나고 어떤 싶어서. 지금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 공단에 입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그 후배들을 만나기 위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교과서적인. 아, 네. 훌륭합니다. 자, 이렇게 오문오답은 즐겁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끈하게 웜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올라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 의견 보고 네. 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재중 결정 굉장히 웃깁니다. 라는 표현들도 있는데요. 저희 한국환경공단에서요. 채용 팁, 취업 팁에 대해서 오늘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장님, 취업 규모, 채용 규모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혹시 올해는 다 끝났나요? 올해 2016년 6월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신입사원들을 103명 규모로 신규 채용했습니다. 와, 네. 채용형 인턴 방식이었고요. 지금 17년도는 하반기에 채용 계획은 아직은 없는데 네. 17년도도 지금 사실 규모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네. 네. 그럼 기본적인 채용 절차, 평상시 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6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NCS 방식을 도입했고요. NCS 방식을 도입했지만 전형은 전과 같습니다. 서류 네.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다만 이제 그 전형마다의 NCS 방식을 도입한 것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CS가 첫 도입되었기 때문에 신입사원분들은 굉장히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고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어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현지님 준비하시면서. 네, 올해 처음 NCS 도입해서 일단 유형을 모른다는 게 가장 좀 난감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NCS 문제집이랑 그냥 적성검사 문제집 같은 거를 다 같이 풀면서 최대한 많은 유형을 익히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문제를 푸실 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험에 임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료 해석 문제에서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필요한 문제를 해석해서 답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기물에 대한 자료를 각 그 수험생들한테 주고 푸는 문제인가요? 시험 문제에서 그런 문제 형식으로 내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공단 홈페이지나 꾸준히 기사를 통해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저희 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NCS 첫 도입이라서 좀 고민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전공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렇다면 NCS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준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NCS 방식은 기존의 그런 단편적인 어떤 서류 스펙과 그다음에 전공 지식을 묻는 단편적인 지식과는 좀 다른 시험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와 관련된 어떤 경험들을 본인이 그 경험하고 또 단지 그냥 그것이 어떤 정량화된 점수로 나타낸다는 것뿐만 아니라 NCS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필기 시험뿐만 아닌 면접 시험까지 자신의 그 경험과 그 업무 관련된 경험과 경력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서류 전형 통과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될까요, 과장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어떤 전문 지식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 요소를 좀 봅니다. 자격 요소. 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느냐, 또 그 자격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환경직렬이거나 토목이나 뭐 화공 관련된 그 업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자격증 소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S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근무 경력들, 또 활동들, 또 교육 이수 현황 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스펙 철폐라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가 있기 때문에 영어 점수를 차등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점수 이상이면 다 그 배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
기존에 내가 왜 영어 점수가 상당히 높은데 왜 난 네. 떨어졌느냐.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해외 사업과 또 기후 변화 관련된 업무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요건만 영어 점수를 갖춘다면 다 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진사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네요. 자격증이 많기는 한데요. 환경 관련 자격증이 아닙니다. 정보 처리, 무선 설비 기능사 등등 이런 자격증도 가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승재님도 똑같은 질문을 주셨어요.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매 입시 전형마다 그러니까 그 관련된 자격증에 또 점수할 수 있는 자격증은 다 이렇게 저희가 미리 언급을 오픈해서 오픈합니다. 네. 예. 그래서인지 댓글을 또 환경공단에서 달아주셨습니다. 입사 증렬과 관련된 자격증을 우대하고요. 그 외 OA 관련 자격증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면접 이야기를 이제 안 했습니다. 면접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면접 준비 과장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NCS 방식이 도입되기 전에는 네가 이제 공단에 들어오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물어봤어요. 어떤 각오나 다짐이나 어떤 미래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데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입사 추진생들이 공단에 와서 하겠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NCS 방식은 과거의 업무 경험이나 경력들을 주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떤 어려운 사례들을 극복했는지에 대한 과거지향적인 질문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실제적으로 그 친구들이 과거에 어떠한 업무와 어떠한 그 사례들을 극복하고 또 이제 개발해서 자기의 지금 현재 자신이 됐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부분에서는 인성 면접을 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직접 혹시 면접까지 들어가십니까? 면접관은 아니었고요. 제가 어쨌든 이제 그 스텝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럼 면접할 때 꼭 나오는 베스트 질문 3. 요즘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힘들었던 경험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힘들었던 경험을 네. 어떻게 극복했느냐, 네.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꼈었던 점은 어떤 일이고 어떤 분야에서 했느냐, 그다음에 요즘에 좀 이제 또 많은 면접관들이 질문하시는 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기수직이 많은 그 공공기관인데 네. 그 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인문학적 소양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준비했느냐,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고 지금 있었어요. 3를 말씀해 주시면 한번 뭐 다 저희가 네. 면접 한번 해보죠 뭐. 자, 이분들이 그 과정, 겉함이 과정을 통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을 혹시 먼저 받아본 적이 있는 분? 방금 말씀하신 과거의 힘든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그걸 극복했던 사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성취감을 느꼈던 사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성취감을 느낀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변하기로는 제가 그전 기업에 있었을 때 제가 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경험은 이제 해외에서 저희가 공장을 건설하고 해당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한 재무 타당성을 분석했었습니다. 네. 해당 업무는 제가 기존에 많은 공부를 못했었지만 따로 이제 공부하고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일을 끝까지 완료했던 경험을 면접 때 답변했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NCS다 보니까 정말 그 자소서에서 써진 부분을 중심으로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턴 경험에서 이제 인턴 경험 힘든 점이 있었나 이런 거 아니면은 제가 인턴에서 이제 실험실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실험하면서 학교에서 배운 실험 방법과 여기 실무에서 실험하는 방법이 뭐 다른 점이 있나 뭐 이런 경험 이런 걸 물어보고 구체적으로 네. 계속 물어보셨었습니다. 답변은 뭐라고 하셨나요? 제가 느낀 대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대로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요. 차이 없이 똑같이 실험을 하고 있어서 공정시험법에 의해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같이 취업한 동기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면접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산에 살고 있는데 일산 중에서도 좀 변두리 쪽이어서 멀리 나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어서 네. 집에서 혼자 준비를 하게 됐는데요. 네. 그래서 되게 무섭게 생긴 양복 입으신 분의 사진을 세 장을 뽑아서 네, 좋습니다. 어느 분이신가? 네. 어느 창문에 분이신가? 붙여놓고 창문에 붙여놓고요. 네. 네. 그분들의 눈을 쳐다보면서 대답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눈을 쳐다보면서 각각 시선 배분을 하면서 한 건가요? 아니면 특정 부위를 좀 낮춰본다던가 이런 연습을 하신 건가요? 아무래도 대화를 할 때는 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는 네.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눈을 쳐다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그게 사진인데도 말이 안 나오고 네,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봤다. 남들 하지 않는 특이한 나만의 어떤 방법이 있었다. 뭐 자소서든 뭐 면접이든 NCS 준비든 나는 이런 것도 해봤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그 회사를 무대포 찾아가서 그 직원분을 만나서 여쭤본 네. 사람도 있었고요. 네. 예를 들자면 현진 씨의 방법론들이 지금 계속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특이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담감을 갖고 이야기하세요. 아, 저는 지원하기 전에 네. 캠퍼스를 한번 둘러보기는 했었습니다. 본인의 네, 캠퍼스요? 아니면 이곳의 캠퍼스요? 이곳의 본사. 본사에 네네. 네, 본사를 방문을 해서 네. 아, 여기가 정말 이렇게 생겼구나, 네.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또 다시 한번 꼭 입사하고 싶다 이런 혼자 그냥 의지를 이렇게 둘러만 보고 가셨어요? 네, 차마 안에 들어가 볼 용기는 못 냈습니다. 일단 굉장히 캠퍼스가 넓습니다. 돌아다니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네. 산책을 하거든요. 산책인가요? 네. 운동인가요? 운동 겸 산책 겸 네. 그렇게 하는데 정말 2,000보, 3,000보 걸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접 날짜가 잡히면 저는 네. 그 전날 면접 장소에 미리 가서 그 위치나 교통편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꼼꼼하십니다. 네, 그래서 가서 분위기를 느껴보고 이미지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면접장 안에 들여보내주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그 근처까지 가서 내가 여기서 내일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미리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라면은 그리고- 이것만 보신 건 아니네요. 다른 것도 시험을 그리고, 치르셨네요. 예, 그리고 저는 또 그 전날 그렇게 가고 그 다음 날은 1시간 정도 일찍 가서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이제 면접 준비한 것들 보면서 이제 올라가는 편입니다. 네, 저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체험형 인턴이 떴었습니다. 근데 그게 네. 고졸 전형이어서 네, 고졸 전형이어서 대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못 하는데요. 네. 또 휴학생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졸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정말 급하게 휴학을 신청하고 그날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하고 체험형 인턴을 한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네. 그리고 준비를 해서 여기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진정한 열정이네. 네. 일부러 그러니까 휴학을 하면서까지 일부러 세롱님의 표정이 이거 봐라 내가 진 것 같은데 라는 표정인데요. 방금 그 표정 뭐였죠? 네. 아닙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노하우들이 나왔는데 들어보시니까 이 친구들 이래서 합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면접이라는 것이 제한된 시간에 짧은 시간에 제한된 공간에서 사실 그 사람을 빠르게 평가해야 된다는 그래야죠.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태도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친구들은 정말 안 뽑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다른 회사에 가기에는 보내기 너무 아까운 아까운 직원이라고 인재들. 생각합니다. 힘들거나 슬럼프에 빠지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또 이게 교과서적인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운동을 하면서 푸는 네. 편입니다. 그래서 네. 혹시 뭐 기분이 다운되거나 처졌을 때 뭐 주변에 달리기를
하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 예. 너무 취업 준비만을 하다 보면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처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럴 때 뭐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해서 기분을 전환시키는 게 네. 오히려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지만서도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갑자기 그러면- 변신을 하시나요? 아니요. 좀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네. 제 몸에는 어울리지 않지만 발레를 배웠었습니다. 어. 그래서 대회는 아니고 무대까지 나갔었거든요. 취업 준비하면서 네. 그런 거를 준비하고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풀리고 와. 또 새로운 힘도 생겨나는 네.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발레 한 토막. 네, 저희가 항상 마지막에 힐링송을 듣잖아요. 오늘은 발레로 마무리를 하면 좋겠네요. 그때 우리 취준생 분들이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 그런 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극복이 될 수 있는 좀 방법들에 대해서 힘내시라고 응원의 메시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좀 취업 준비에 불안하시겠지만 향후에 언젠가는 원하시는 곳에 꼭 취업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때 내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했는지 약간 후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순간을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고 하나의 가정으로 생각하시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더 힘들다고 맞아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시점이기도 했고, 네, 제 예상보다도 빠른 시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드시겠지만 취업 준비생들이 조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겠지만 결국에 주위에 보면은 2, 3년 후에는 결국에 어떤 삶이든 가 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저도 대충 한 2년 정도 후에 지금 입사를 한 것 같거든요. 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끈을 놓지 않는다면은 결국에 여러분들도 잘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었는데 결국 다 주변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잘 되니까 정말 끝이 있으니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도 이렇게 하면 우리 공단에 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십시오. 응원의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입사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저는 이제 많은 이제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공공기관을 대부분 준비하는 그 취준생들은 대부분 다 성실합니다. 근데 이제 취업 준비하다가 너무 힘을 많이 빼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공공기관에 입사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전 그게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 취업 준비에 힘을 빼서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가짐보다는 이제 입사했을 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입사원들, 사랑하는 우리 신입사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공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입사원분들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이제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열심히 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랜 시간 달려왔는데요. 함께 하셔서 어떠신지 소감으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과장님? 한 10년 넘게 이제 공단 생활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정말 처음이었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은 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고통스러웠습니다라고 하셨네요. 거기 좋은 누구냐? 후배들을 만났고 아주 기억이 될 만한 그런 네.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뽑아서요. 베스트 댓글은요. 준비하신 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선물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오전 9시에는요. KTV 001자리를 잡아라 방송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목요일 오후 2시에는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명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발레. 아 이거 하고 가야죠. 코리아 TV 001자리를 잡아라!